여기 이제 보면은 목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빨간불이 나왔어요. 고용지수. 여기에서 나온 고용지수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네? 그러면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금리에서 올려도 되는 거구나. 근데 금요일 날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금요일날 미증시는 목요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흐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 이제 일정들을 보시면은 또 금리에 대해서 민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7월 10일 당장 이제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11시 반인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회 델리의 연설.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들이 얘기할 때 항상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 아저씨가 뭐 그 금리 얘기를 하려고 연설하는 건 아닌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다음번 금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한마디 하죠? 그게 이제 뭐 기사화가 돼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아저씨들의 이야기가 월요일 11시 반에 하나 있고, 화요일 날도 자정에 비슷한 연설들이 있고, FOMC 위원 연설 1시에도 있고, 블라드 위원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거를 뭐 깊이 분석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매파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인데 이번에 성향이 바뀌었네? 막 그러면서 분석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변수들이에요. 월화는 그런 변수들이 있고요. 이제 수요일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현재 예상치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면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요. 물가지수잖아요. 결국에는 물가지수니까 이 수치는 무조건 낮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 대비해서도 예상치는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수치만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번에 물가지수 7월 12일 날 발표되는 물가지수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쪽으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금리도 물가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물가가 결국에는 하향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 물가가 다시 치솟는 게 아니에요. 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멈칫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 물가 생각해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그 미국의 목표 물가인 2%에 도달을 하겠죠. 지금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면은 물가는 안정이 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 물가가 안정이 돼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시장에 돈들이 돌죠. 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사람들이 돈을 금리가 높은 곳에 은행이나 어떤 투자 상품 쪽에 채권이나 집어넣을 것이고, 금리가 낮으면은 돈들이 밖으로 이제 풀려나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출 이자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많이 올랐잖아요. 5%를 치면은 4에서 5% 정도 받으실 거예요. 아마 보통 우대 없으면은. 근데 대출 이자가 1%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받을 수 있는 만큼 풀로 대출 받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에 돈들이 더 돌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도 돈이 들어오고 부동산도 돈이 들어오고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이거 한참 작년에 막 금리 물가 이런 거 떠들었을 때 많이 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물가는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가 지수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막 발작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길게 보면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연준 베이지부 이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들이 좀 있죠. 연준이나 이런 FOMC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 다음 주는 금리와 어떤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큰 이벤트 그런 거는 딱히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그런 일정이 이제 중간에 목 요쯤에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해외 일정은 이렇고, 이제 우리나라 일정으로 가보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게 되는 일정이 있죠. 근데 항상 보면은 관련주가 잘 안 가요. 왜냐면 이미 다 선반영이 다 돼가지고 관련주라고 딱히 찾아봐도 거의 10개 중에 하나 올라가나 그 정도여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여기서 나오는 좋은 수익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
요 타이밍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혹시나 좀 주가가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이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뭐 방산 쪽에 호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선반영이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돼 있거나 차익 실현 또는 손절.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투자 격언에 뭐 있습니까? 투자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호재가 나왔는데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뉴스 나오자마자 차익 실현이 되거나 또는 오를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이 안 올라가네 하고 매도를 때려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일정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호재가 될 만한 게 딱히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실망 매물, 손절 매물이 이제 나온 뒤 주가 바닥이 형성되면 그때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도 어떤 뭐 테마 같은 거 나오고 보면은 한참 그 얘기가 핫할 때 들어가면은 좀 물리지만 그 시기를 조금만 벗어나도 바닥에서 들어가면, 왜냐면 저기서 나온 호재들이 이제 호재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산다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현대로템 같은 거 보시면은 현대로템이 이 주가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작년에 엄청 핫했어요. 작년 겨울에 그때 엄청 핫했죠. 왜 핫했습니까? 폴란드 쪽에 우리 대포랑 전차랑 장갑차 이런 거 막 수출했잖아요. 한창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막 할 때. 그래서 유럽 쪽이랑 다들 이제 군비 확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뉴스가 나올 때 산 사람들은 다 이런 꼭지에서 물렸고 한 템포 두 템포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두 달 기다리면 바닥 오거든요. 잡은 사람들은 수익 났고 3달 기다렸다가 바닥 잡은 사람들은 수익 났고 지금 더 올라갔어. 그래서 꼭지를 잡았어도 기다리면 또 올라옵니다. 어지간하면 또 올라올 테지만 그래도 이번에 나온 호재들을 보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호재가 나온 뒤에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면은 저 내용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뭐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나올 만한 내용이 방산, 원전, 그리고 재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해외 순방 관련해서. 그래서 참여기업 리스트까지 다 나왔어요. 그 중에 올라가는 거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 나온 재료들은 아마도 한두 달 뒤에 사면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잘 적어놓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라겠고, 호재라 그래서 샀는데 물렸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빠지는 걸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듯이. 원전주도 그렇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항상 호재 나올 때 사면 이렇게 꼭지에서 항상 물려요. 좋은 얘기 나올 때 사면. 근데 한두 달 기다리면 빠지거든요. 실망 매물 나오고. 그거 받으면은 그래도 수익이에요. 조금씩이지만. 오르비텍 이런 게 좀 유명한 원전주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기다렸다 사면은 좋은데 호재 나오고 바로 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보통 이제 선반영 돼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은 당장의 재료로 활용하지 마시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사람들이 팔면은, 우리 전략은 이거예요. 투자 전략은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의 재료는 분명히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에서 떨어지면 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요거는 한 달에서 한 3달 사이 정도까지 기다려야 바닥에 내려올 거예요. 지금까지 뭐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대통령 순방이 언제였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이거는 뭐 제 방송 컨텐츠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난번 순방이 언제 있었나? 지금 내일 리투아니아랑 폴란드랑 지난 2023년도 1월 달에 세일즈 순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1월 달 거예요.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했다. 어디 갔습니까?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스위스 방문해서 해외 경제 포럼 사절단 동행했대요. 그럼 아랍에미리트는 뭐 있습니까? 원전과 에너지 방위 산업을 논의했대요. MOU 체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아랍에미리트 하면은 고전에 사우디 네옴시티랑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뭐 막 한다 그래가지고 한참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혜주가 뭐 부각된다 이런 기사들도 막 있었어요. 많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도 있고 이런 건 너무 뻔하니까 그거는 약간 좀 재료가 있을 만한 것들, 뭐 투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는, 현대중공업 이런 거는 효성중공업 좀 볼만한 내용들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에 가서 중동 특수 기대한대요. 그럼 이게 언제냐면 1월 말이에요. 1월 중순.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한번 볼까요? 1월 중순에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1월 중순인데 정확하게 뉴스 나오고 난 다음 날 하락하기 시작해서 좀 확대해 볼게요. 순방 가기 전에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뉴스 나오자마자 하락이 한 달 반 정도 있었다가 그 다음 돌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사면은 수익이 잘 난다는 거죠. 뭐 다른 기업 마찬가지인데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1월 중순에 뉴스가 나온 날에 올랐다가 다음 날 바로 빠지기 시작해서 느슨하게 올라갔었는데 결국에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기다리니까 바닥 나오고, 그때 샀었으면 많이 벌었고 보고 샀으면은 조금 고생했다 갔단 말이죠. 이번 순방도 분명히 비슷할 거예요. 테마들은. 포스코인터는 좀 개별 재료가 있어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얘도 보세요. 얘는 근데 뉴스 나오고 나서 거의 마는 둥 하다가 3월 달에 증시 밀리니까 한번 빠졌고, 그럼 얘도 한 달, 2달 기다려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받았으면은 최근에 이 가파른 상승 랠리를 수익낼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뉴스 보고 바로 샀으면은 한 달 기다리고 이거 호재인 줄 알고 샀는데 이거 안 가네. 2달 기니까 폭락 나오네. 와 망했다. 나 큰일 났네. 손절해야겠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급등 뻥 터지는 거 보고서 뭐야 이거. 2번 터지는 거 뭐야 이거. 진짜 가는 거 맞구나. 사야겠다. 재매수. 폭락. 그럼 그렇지. 나는 그냥 안 맞나 봐. 손절.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게 되는. 와, 이거 진짜 이거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 순방 재료는 분명히 나중에 한 5, 6개월 뒤를 보면은 좀 큰 재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면은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일정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뭘 보면 좋을지, 뽑아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는 해외 순방이에요. 그치만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올 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향가는 그렇게 없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이제 이틀 뒤가 되면은 이제 초복입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로 큰 재료. 초복이 근데 과연 내용이 호재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의 추천주였던 체리브로가 어떻게 됐어요? 체리브로가 목표가를 시원하게 달성하고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와서 저희는 단타로 마무리를 했어요. 방송 보신 분들.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지금 움직이는 걸로 봐서 얼마 안 오르긴 했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닭고기 쪽에 유일하게 시세가 나오는 게 체리브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오염수 방류나 이런 재료도 엮일 수 있어요. 7월 11일 초복 재료가 이런 거 하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미 수익 실현했지만 더 갈 듯.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정방에서는 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7월 11일 날에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재료인데요. 저출산. 기재부에서 저출산 간담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뭐 짧게 단기 테마로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주 한번 볼까요? 저출산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요즘에는? 꾼비가 대장주인 것 같은데 요즘에 박살났어요. 꾼비는 그 유아용 가구 회사여가지고 최근에 얘가 제일 대장이었거든요. 최근에 무상증자하고 그다음 폭락이 좀 나온 상태라서 오히려 저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빠진 요 순간이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꾼비가 그동안에 대장주였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옛날에는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도 갔었는데 요즘 완전 재미없어요, 이쪽은. 근데 아가방 컴퍼니도 이거 지금 재무 상태 보시면 나름 적자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 완전히 죽었다가 작년 재작년에 재무 살아나고 있어요. 이거 왜 살아나는 거냐면은 요즘 우리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애를 안 가지는 부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뭐 나왔습니까?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여기 의사들이 소아과를 안 간대요.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없으니까 소아과 가면 돈이 안 되겠죠? 요즘에 능력 있는 의사들은 다 성형이나 이런 데로 간다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소아과 이제 전공 포기한대요. 그래서 외신에서도 한국의 저출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저출산. 거기다가 이거는 되게 우울한 뉴스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출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그리고 결혼자금 증여액을 높였죠. 원래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까지인데 그걸 1억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들이 저출산 정책들이 나왔어요. 일단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난임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여기 7월 7일에 나온 건데 모든 난임 부부한테 시술비를 지원하고 이제 소득 기준 없앤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넘어가면은 그냥 이게 소득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중산층 정도만 돼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고소득 맞벌이도 난임 지원하겠다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출산 정책들인데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빠지고 있어요. 저는 기회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애기 옷이나 이런 거 보면은 천조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른 성인들 옷에 비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팔린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 잘 안 낳지만은 힘들게 가진 아이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 관련된 기업들 매출이 살아나고 있어요. 실제로. 돌잔치 이제 얘기 몇 번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아는 분 사무실 갔는데
들어갔는데 그 바로 앞에 돌잔치 하는 뭐 회사 사무실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일주일 7일 중에서 한 3, 4일밖에 일 안 하는데 출근 안 한대요. 그냥 3, 4일만 출근한대요. 그런데도 장사 엄청 잘 되고 그 돌잔치 물품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배달해주는 곳이 그거 엄청 잘 된대요. 그리고 또 그거 보면서 제가 또 봤는데 여러분들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돈박스 아세요? 돈박스? 그렇게 네모난 상자예요. 제가 그냥 이미지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커요 이게. 그냥 양팔로 이렇게 가득 안아야 될 정도로 생긴 돈박스인데 안에 5만 원짜리로 그 벽면이 5만 원짜리로 쫙 도배가 돼 있어요. 그 5만 원짜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이벤트 같은 데서 이거 은근히 많이 하던데요. 이거 돌잔치에서도 하고 저기 그 칠순 이런 데서도 많이 한대요. 칠순 환갑잔치 같은 데서도 서프라이즈 안에 돈이 가득 차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풍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박스 큰 거 오면은 분위기도 되게 살잖아요. 이벤트 할 때. 뭐 프로포즈 할 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거 이런 이벤트 상품들 이런 것도 몇만 원씩 줘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뚜껑 열면은 풍선 쫙 올라가면서 풍선에도 돈다발이 이렇게 만 원짜리 이렇게 쫙 연결돼 있어요. 실제 다 합하면은 이게 몇백만 원 된대요. 다 합하면. 박스도 이렇게 표면해가지고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돌잔치도 그런 이벤트 용품들이 있는데 잘 팔린대요. 그런 게.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이제 실적이 살아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사두셔도 돼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하반기 안에 한번 크게 뜰 자리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여기 랑시 코리아라고 이거 중국계 자본이거든요. 중국주 인수해가지고 사실상 중국 기업이죠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중국 리오프닝 뭐 그런 걸 연결지어서. 그리고 이제 꿈비가 원래는 대장주였다는 거. 꿈비. 그리고 애기들이 많아지면은 애기들이 많이 보는 어떤 캐릭터나 컨텐츠 관련해서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도 있긴 있는데 뭐 재무가 좀 별로여서 실적이 별로라서 솔직히 이렇게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자리는 갈 자리는 됐거든요. 이쯤 빠졌으면은 돈이 들어올 땐 됐는데 요즘에는 실적이 별로면은 잘 안 건드려요. 제로투세븐도 있죠.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예전에 제가 추천주를 한번 드려서 수익도 드렸던 제로투세븐 이 녀석인데 요거는 최근에 바닥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바닥이 나오고 있고 어떤 큰 재무적인 변화는 없는데 여기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설명드리려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5월 30일이니까 한동안 증권사에서도 딱히 내용이 없었던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는 요건 이제 예상치예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게 장밋빛 전망을 펼쳐놔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면은 50% 100% 수익 나는 그런 종목이에요. 실제로 이 매출이 난다 하면은 될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전망은 엄청 좋다고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좋으냐? 좋은 이유는 제로투세븐이 중국에서 많이 팔려서 궁중비책이라고 뭐 아동용 그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이랑 그 먹는 것들 그것 때문에 많이 떴던 거잖아요. 근데 중국도 이제 어떤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애기 분유 있잖아요. 애기 분유. 그 중국산 분유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그 분유 엄청 싹쓸이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한때 이제 우리나라 물품들이 좀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출이 안 나니까 의류 쪽을 완전히 이제 접어버린 거고 오랫동안 실적 부진을 겪고 왔었는데 적자가 누적됐다. 2018년도엔 적자가 커졌었는데요. 언제부터 좋아졌냐? 2019년도부터 결단을 내려가지고 수익성이 악화된 패션 사업을 접고 화장품이랑 포장 사업 두 개로 개편했는데 포장 사업은 큰 돈은 아니지만 고정 수입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고 화장품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해서 궁중비책을 해서 그게 이제 대박이 터진 게 최근에 몇 년 사이 일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쌀이 났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어떤 영유아 화장품 어떤 허가도 받았고 해외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에서의 가능성들이 보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봐요. 아가방도 한번 해볼만 하고 그래서 저출산 쪽은 일단 제 생각에는 대장주는 꿈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가방이나 제로투세븐은 어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좋을 듯.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면은 아까 50% 100% 얘기했지만 그 아까 예상 실적이 있었잖아요. 증권사에서 전망한 예상 실적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다음 주 일정 중에 볼만한 것들이었고, 빠르게 좀 몇 개가 좀 더 볼게요. 이거 말고도 좀 할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다 저출산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 미션 임파서블 개봉이 7월 12일이네요. 탐 크루저 씨는 늙었는데도 액션을 소화하고 대단합니다, 진짜. 탐 크루즈가 안 늙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탐 크루즈 나이가 62년생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61세.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장품 쪽 이벤트인데요. 7월 12일. 미션 임파서블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뭐 항상 흥행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개봉했을 때 흥행하면은 관련주가 뭐냐? 뭐 영화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근데 이제 뭐 관련주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 영화 산업이 워낙에 그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박살이 나가지고 이거는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내용 아닌 것 같고요. 인코스메틱스 코리아라는 그 화장품 엑스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품보가 10일에서 14일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화장품 하면은 제가 또 할 말이 많죠. 우리 또 수익 드렸던 VTGMP. 야, 이거 뭐 지금 좀 꺾이고 있는데 이제 많이 올랐어요. VTGMP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얘는 아직도 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실적이 제일 크고 중국에서 벗어났다는 게 호재였었죠. 뭐 유명한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코스피 200이라서 공매도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가벼운 종목입니다. 지금은. 근데 코스맥스는 그런데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아모레보다 가볍다고.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짜리고 5조 5천억. 그리고 코스맥스가 1조 원이에요. 그 5분의 1 가볍죠. 코리아나로 넘어가 보면은 코리아나는 1,000억 원대예요. 엄청 가벼운 기업이에요. 얘도 한번 가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화장품 이벤트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의 공통점은 일본을 공략한 기업들이 잘 나갔다는 거를 보셔야 되고 중국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중국 쪽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리고 컬러레이 같은 기업도 있는데 컬러레이는 저희 정방에서 매매했던 종목이고 대부분 이제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도 요즘 변동성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니까 그 사이에서 단타 구간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이벤트가 있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관련주 주가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VTGMP랑 아이패밀리 SC의 거의 투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말고는 화장품주 중에 살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코스맥스가 그나마 좀 괜찮은 정도인데 두 종목 다 많이 올라가지고 추천드릴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아이오 관련된 일정도 있고 홀란드 일정도 있고 경제사절단 얘기는 아까 요거는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월 14일 날에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이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관련주 뭐 있습니까? 호넥, 호바이포 등등 이런 쪽에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거 있구나. 다음 주 신규 상장주. 이번에 신규 상장주들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죠? 그 첫날에 400%씩 뜬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들 설렜던 분들은 좀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좀 살아있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는 많이 올랐는데 그 상장 초기 대비해서는 재미를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태죠. 다음 주는 지금 7월 12일 날에 DB금융 스펙 11호라는 애가 상장을 하는데요. 지금 7월 6일 날에 교보스펙이 상장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교보스펙 14호였죠. 상장 첫날 급등하고 다음 날까지 조금 더 올랐는데요. 이거는 진짜 할 거 없으면 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할 거 없으면 가는 거기 때문에 DB금융 스펙은 이거 사야지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시장이 막 너무 급락해가지고 정말 너무 할 거 없으면 DB금융 스펙 11호를 그냥 보시면은 단타 구간들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설레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설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일 날에는 힐 에너지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필 에너지는 뭐냐면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이라고 하는데요. 청약 경쟁률은 1318대 1. 이거 나름 그래도 경쟁률이 좀 있었어요. 필 에너지. 약간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니까 느낌도 나쁘지 않고 재무 상태는 적자였다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부채가 좀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필 에너지라는 요 기업은 필 옵틱스에서 2차 전지 사업을 물적 분할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이고요. 2차 전지가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분위기가 좀 필 옵틱스가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올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필 에너지 때문에. 근데 이제 필 옵틱스는 필 에너지가 상장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영양가만 쏙 빠지는 거니까 옵틱스는 이제 어찌 보면 하향세만 남은 거고 이거 투자 들어가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이고 14일날 상장한다고 합니다. 요건 좀 재료는 핫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다음 주에 나올 만한 일정들이 뭐가 될지는 저도 더 봐야겠지만 일단 큰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 우리 추천주들, 우리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추천주들이 나름 괜찮은 시세들이 좀 나왔어요. 체리브로도 거의 뭐 드리자마자 바로 언제 드렸습니까? 화요일날 추천하고 왔던 종목이죠. 수, 목, 금 잘 갔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아모그린텍 이런 친구들도 우리 6월 21일날 드려서 조금 빠졌다가 이것도 약수익으로 잘 나갔고요. 우리 팔고 나니까 다음날도 빠지다. 목요일날 정말 잘 팔았다. 와이어블 같은 애들도 드리고 다음날 바로 익절 나왔고요. 샘CNS도 뭐 엄청 잘 갔고 컴퍼니 K도 잘 갔고 봉우나노텍은 뭐 미친듯이 나왔죠. 지난번 드리고 나서 6월 22일날 이렇게 이제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공개방송 일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공개방송 일정이 거의 제 절반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남은 예전에는 제가 많이 오픈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저희 이제 정회원 방송에서 공략을 좀 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늘릴 생각은 없고요. 일정은 예전보다 줄어든 상태인데 추천주들도 예전보다는 덜 나가겠죠. 옛날에는 제 공개방송 종목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조금 예전에 줄어들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정회원 방송에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일정은 화요일 저녁이죠. 화요일 저녁 8시 이데일리 그리고 수요일 장중 공개 방송 이렇게 있을 예정이니까 저의 전략과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타임에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매일매일 저의 전략과 또 추천주들, 기존 추천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딩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정회원 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 정회원 방송은 제가 공개 방송 하는 날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혜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최초 결제하신 이후에 연장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장하시는 분들께는 또 추가적인 혜택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저 단골이잖아요. 단골분들께 서비스하는 거는 기본 아니겠어요. 상도덕이잖아요. 최초 결제 이후에 이제 2차 연장하실 때는 여기 홈페이지 나와 있는 것보다 좋은 가격에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세한 부분은 운영자님과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돌아오신 회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이수학 요거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셔갖고 이수학을 우리가 장기 투자로 요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저희가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2022년도 급등 터질 때 정리하고 그리고 요까지 우리가 다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샀던 종목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요 재미를 보신 분이 요 재미 한번 보시고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때 수익 실현 내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런 거 하나 또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아유 이거 2, 3년짜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이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물론 21년, 22년도에 좀 장이 어려웠죠. 뭐 제가 시장 탓을 하고 싶진 않은데 장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미 현재 우리 보유 종목 중에는 요 시기는 다 지나가고 이제 1차 상승 나왔고 눌림목이 나왔는 요 자리까지 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수학으로 따지면은 딱 요 정도 느낌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한번 장기 횡보와 1차 시세 조정 그리고 2차를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신규로 오신 분들은 어찌 보면 좀 기회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공개 방송 종목은 뭐 대충 어떤 것들 나가는지 아실 거고 예전에 정회원 방송 했던 것들이 이제 일지테크 같은 것들 보시면 우리가 요 바닥 구간 잘 견뎌가지고 요 수익 내고 나왔고 지금도 가는 중이 이번 주 괜찮았죠. 일지테크 이런 것들 공략 저희가 장투 종목으로 드리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요거 드렸는데 요거 연초 대비 딱 100% 올랐어요. 요것도 저희 정방에서 제일 수익 못 내신 분이 한 40% 수익 잘 내신 분들은 뭐 80% 이상 수익 내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장기 투자했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터질 만한 종목들이 저희 이제 많이 있으니까 단타 종목들도 드리지만 요즘에 제가 단타보다는 이렇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조금 전략 수정을 좀 했어요. 옛날에는 아침마다 단타하고 막 그랬었는데 기다려서 한 번에 20-30%가 조금씩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야지 장중에 좀 편하시게 볼 일도 보고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요즘 방송 좀 시간 좀 줄일까? 전략 문자로 다 드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저점에서 할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역시 자세한 내용들은 우영자님과 상담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 방송 예상보다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10분만 한다 그랬는데 1시간 해버렸어요. 준비한 거 다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방송 시간을 통해서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전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저녁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우리 정혜원 방송 돌아오고 공개 방송은 화요일날 저녁에 하니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